네, 저희 메이커 교육 콘서트 저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파트 2의 어떤 이야기 썰을 푸는 역할을 맡은 김한주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한 2년 동안 음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양지로 끌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그때 저희 집필할 때 탈구하고 보고 감격한 이유로 제대로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열심히 보면서 또 추억에 젖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 2는 기본적으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커 교육, 그다음에 능동적 학습자, 긍정적 조력자 이렇게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다은 쌤이나 주영선 선생님께서 되게 그 얘기를 다 잘 해주셨지만 어떤 그런 배경, 메이커 교육이 왜 이렇게 또 이슈화 되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저희 시민 메이커 교육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다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화면도 좀 켜주시고, 그다음에 오디오 물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아까 아기 바이올린 소리 같은데 그런 소리 괜찮습니다. 한 번씩 그냥 슬쩍 흘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메이커 교육이라는 거, 메이커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메이커 운동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인터넷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던 것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메이커 운동이 일어났고, 더 붐이 일게 된 게 데일 도어터가 만든 그 메이커 매거진, 그다음에 메이커 페어들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응집되는 그런 것이 되었고, 이런 메이커 문화가 교육과 만나서 메이커 교육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커 교육에 또 불을 지핀 분이 계시죠. 중간에 계신 이분. 백악관에서 2014년에 버락 오바마가 메이커 페어 행사를 합니다. 미국을 메이커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메이커 주관도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 도어티가 앤머리 토마스와 함께 메이커 교육을 이렇게 학교 교육을 좀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비영리 단체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시작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의 문화가 조금 자리를 잡고 시작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또 한동안 굉장히 또 이슈화가 됐었고 굉장히 관심이 증폭되었던 또 시기가 있었죠. 왜 그렇게 되었나라고 살펴봤을 때 이게 또 교육 과정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2015 교육 과정에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이런 화두가 나왔습니다. 많이 그때 한참 들어봤던 게 우리 스팀 많이 들어봤었죠. 그런 교육들과 맞물려서 그 스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메이커 교육이라는 게 있다.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메이커 교육이 이슈화가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2022 교육과정이 개정을 앞두고 있죠. 이제 하반기에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할 거고, 이 내용은 2021년 11월 24일에서 24일에 교육부에서 신규 대조표를 이렇게 고시한 자료입니다. 2022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금 더 2015보다는 더 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어떤 기본 역량이라든지 변화 대응력, 그다음에 역량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개정 방향에서. 그래서 이 교육에서 봤을 때는 교육은 이런 미래 사회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비동시대성. 불확실성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이제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과학이 너무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확정 지을 수가 없죠. 그런 불확실성. 그다음에 비동시대성. 이 부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틀들, 어떤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동시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미래 사회에 교육은 항상 어떤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도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 전환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게 창의융합형 인재잖아요. 그렇다면 창의융합형 인재라 함은 어떤 사람을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가? 기존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대로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온 그 유능함이 되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런 인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만의 어떤 새로움, 독특함을 보여주는 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의 요구가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움에 중점을 두게 되고 학습자에 더 중심을 두게 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에 의미를 두는 교육의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난번에 박정훈 선생님 발표 마지막에 막 그동안 메이커 교육을 좀 잊은 것 같다. 나조차도 좀 관심이 좀 시들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교육에서는 이런 교육의 변화의 방향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학계에서는 그렇게 시들해졌다? 메이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 저는 이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뭐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조금 검색을 해봤었어요. 뭐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단쌤. 그렇게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정말 단순하게 리스트에다가 메이커 교육이라고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한 1,500여 건 정도의 자료가 나오는데 나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도 겪었고 메이커 교육이 뭐 2017년, 2018년 그때 한참 핫했었지만 그 뒤에는 조금 시들해졌나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러진 않았어요. 교육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가는 방향과 맞물려 떨어져서인지 몰라도 요즘 꾸준히 이렇게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고 교육 쪽에서는 이쪽으로 계속 연구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추세였고 이거는 주제어를 가지고 제가 예뻐 보이려고 워드클라우드 만든 건데요. 우리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이 예상할 수 있던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 중, 고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뭐 4차 산업혁명 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뭐 실과, 가정, 뭐 기술 이런 교과와 연계된 연구물들도 많았고 빼놓을 수 있는 창의 유명 인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 주제어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서도 여전히 교육에서는 메이커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민 메이커 교육에 교육 가이드북에 있었던 내용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이커 교육이죠. 근데 가이드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메이커 교육이 뭔가 그 썰을 풀기 전에 이 학습자에 대한 요거 정리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물론 시민 워크숍도 메이커 워크숍도 했었지만 주로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이 영 메이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왠지 메이커 교육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학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년기의 학생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이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진도 그렇게 한 건데 정말 앞니 빠진 이런 어린 아이부터 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런 장년층까지 누구나 메이커를 해보지 않았던 메이커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메이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커 교육이 뭔가 빨리 넘어갔는데 자, 메이커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은쌤? 네, 네. 메이커 교육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게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접해봤다. 어디서 봤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여전히 전 벽을 보고 얘기하고 있군요. 영주쌤 말해주세요. 잘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네. 저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딸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학부형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런 거 메이크업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런 활동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거 하면 코딩 배워요? 여전히. 그러면 3D 프린터 애들 해봤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제가 주위에서 만났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과학, 영재원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3D 프린터 해볼 것 같고 코딩으로 프로그램 짤 것 같고 이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요즘에 아이들의 사교육 시장에서 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라고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접해볼 수 있죠. 아이들이 실제 메이킹에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데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이크업 교육에서 지향하는 부분은 단지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잠시만요.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교육의 정의라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메이크업 교육 실천에서 지향하는 메이크업 교육은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좀 기존의 논문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메이크업 교육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목적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존중된 환경에서 실패와 반복의 어떤 개조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메이크업 교육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애들.org에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너무 구수한 발음으로 이걸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을만 보시면 메이크업 교육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마인드셋이다. 그리고 일단 커뮤니티 공동체다. 이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여기서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교육 실천에서도 추구하는 메이크업 교육의 방향은 메이커 정신을 함양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딩, 3D 프린터, 요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어쩌면 따라오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죠? 좋은 따라오는 곁다리 같은 그런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은 이렇게 메이커 정신을 함양하는데 더 주안점을 주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교육 철학을 굳이 찾자면 이것도 메이커 애들.org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자료들에서 보셨을 거예요. 피아제, 페퍼츠의 구성주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메이커 교육이 메이커 문화회라는 그 현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이런 교육 철학을 기저에 깔고 시작된 교육학에서 시작된 시오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교육적으로 접목을 시키다 보니 기존의 교육학에서 갖고 있던 이런 철학과 접점이 있더라라고 해서 만난 것이 진보주의의 구성주의입니다. 진보주의는 좀 쉽게 말하면 저희 지금 학문적인 걸 배우는 공간은 아니니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실생활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부딪혀서 경험해 나가면서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지식이고 배움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대표적인 학자가 듀이, 브루넘, 킬패트릭 이런 학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구성주의는 내가 선택한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내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야말로 진짜 지식이다. 그런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구성주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피아제, 비고츠키, 페퍼츠 등이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하면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 물론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기존에 있는 지식을 아이들을 배워가자 이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피아제나 비고츠키나 페퍼츠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단지 이들은 그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 학습자가 스스로 배워가는 것, 선택한 방법을 시도해보자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들은 배워야 하는 지식은 있다라는 주의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그 메이커 교육에 관련된 서적들이나
어떤 이런 메이커 에듀cation 원활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구성주의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하이퍼폼에서 배운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 철학은 구성주의에 해당한다. 이들의 교육 철학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메이커 교육에서 말하는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은 만들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에 부딪히고 학습자가 스스로 시도해보고 그 방법을 돌아보고 또 다시 그 학습자가 시도해보면서 자신의 발전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메이커 정신을 함양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메이커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메이커 교육도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 좋아 메이커 정신을 함양을 하자.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도 메이커 교육을 소개하는 그런 요즘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읽고 이런 데서 한 번쯤 언급되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그냥 도식만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 개발 모델, 레즈닉의 유치원 접근법, 디자인 사고 이런 것들이 메이커 교육을 해가는 그 방법론에 다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공통적으로 글자를 갖고 있는 거 보면 유치원 접근법만 우선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를 상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놀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 과정을 반성해보고 다시 또 내가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것을 다시 상상해보고 이 하나의 어떤 일련의 이 과정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메이커 교육의 과정에서 흡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메이커 교육의 형태를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에 기반한 학습입니다. 프로젝트는 개인이나 혹은 팀이나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이루어지는 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유사한 단계들이 반복하고 순환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 아이디에이션, 디자인, 메이킹, 쉐어라는 게 물론 하나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구조화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거 네 가지를 보여드리면 1단계 아이디에이션, 2단계 디자인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그렇게 해서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메이킹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좀 유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각 단계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에이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선 메이커 교육은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메이커 정신을 함양하는 거기 때문에 메이킹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메이킹을 할 거리가 내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아이디에이션인데요. 아이디에이션도 우선 머리로서만 구성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식화해서 우리 마인드맵 그리듯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에이션도 이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도 시작을 나로부터 하는 거죠. 이제 영메이커들도 보면 본인의 관심사가 있어서 처음부터 주제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쪽에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근데 엄마 손에 끌려서 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저거 뭔가 특별해 보여. 나 그냥 해볼래요. 이러고 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자, 우리 만들게 뭘 만들까요? 짜잔. 멘붕이죠, 그때부터. 뭐 하지? 나 그냥 왔는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이런 주제들을 이제 꺼내볼 수 있겠죠. 우선 내가 생활에서 어떤 불편해서 개선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나? 평소 내가 쓰던 물건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없나? 아니면 꼭 이렇게 뭔가 현실적이고 실행적이고 좀 이렇게 생활에 유용한 그런 것이 아니라도 당장 내가 지금 좀 재미있는 것, 이왕 여기 왔으니까 내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나? 아니면 진짜 순간 팝업해서 떠오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anything.
뭐든지, 자, 중요한 건 그거죠. 그 학습자인 내가 내 안에서 끄집어낸다는 거. 그 과정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떠올랐다면 두 번째는 설계를 해야죠.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설계 생각하면 무슨 디자이너든 공학자들이 그리는 멋진 설계 도면 그렇게 생각하면 접근을 못합니다. 우선은 좀 단순하게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만들어야지 했던 걸 가시화 시켜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옆에 있는 이 사진은 결코 잘한 거라서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도면화되어 있는 게 좀 잘 드러나 있는 사진이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뭘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외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려볼 수도 있고, 안에 구현되는 그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하나의 세부 항목들을 따로 떼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볼 수도 있고, 좀 더 이걸 만들 때 편리하게 자로재서 치수화해서 해보는 도면화 작업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게 영메이크를 참여시켰던 게 본인도 하고 싶다고는 했지만 너무 똥손이고 너무 이런 걸 못해가지고 발전이 있길 바라며 시켰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때 뚝딱뚝딱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해요. 엄마 나 메이크업 해봤잖아.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방과후 동아리를 선택을 하는데 크래프트 아트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메이커 같은 걸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종이를 도면을 그리는 설계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를 했겠죠? 메이커 해봤고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뿜뿜해왔던 것도 있어서 우리 딸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거였어요. 설계 도면 그려봐. 엄마 나 다 그렸대.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게 도면이었어요. 저희 아이한테는. 근데 저는 또 이걸 또 메이커 교육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뭐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딸을 까겠다는 게 아니라 이 도면도 이 단계를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 학습자 각각이 갖고 있는 원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고 단계가 있고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교육이라는 틀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근사한 기성의 아니면 성인의 뭔가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그 단계를 그리게 돼요, 자꾸. 그게 결과치고 완성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이킹인데요. 도면화를 시켰으면 이걸 저희는 메이킹을 하는 거죠. 2D의 단계를 3D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참 아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그렸다는 그 도면으로 짜잔 메이킹이 성공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선택한 재료가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는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내가 공부를 해놨어요. 유튜브도 찾아봤고 완벽해. 근데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킹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정하고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고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이 지속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완성품이라는 단계에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완성품이라는 게 멋지게 기성품처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영메이커를 예로 들자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10주, 12주, 16주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돼서 그 시점에서 끝을 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기간이 계속 있다면 더 발전되고 발전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이 수정하고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유의 단계인데요. 물론 공유라는 게 이 어느 정도 그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피날레로 저희가 뭐 메이크업 페어를 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무대에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 같이 했던 메이크업 멤버들과 같이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뿐은 아닌 거죠. 사실 이 과정보다는 실제로 메이킹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내 과정을 공유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킹을 해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만들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 이게 너무 밋밋해. 이거를 뭐 토토로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다시 떠올려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다 첨부를 하려면 거기 다시 더 붙이려면 걔를 디자인을 또 해야 되고 걔를 붙여도 되는지 메이킹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랑 또 의견을 나눠보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자르듯이 단계를 뚝뚝뚝뚝 잘라서 생각하시진 마시고 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메이크업 교육의 주요 요소라고 제가 타이틀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달아봤는데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네 단계가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팅커링, 저는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팅커링은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땜질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옛날에 대장장이가 망치나 뭐 이런 걸 칼 같은 걸 만들면 멀겋게 달궈진 새를 계속 이렇게 퉁퉁퉁 치잖아요. 치고 또 뭐 이렇게 찬물 같은 데 넣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달궜다가 또 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과정을 팅커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걸 고민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다은쌤 손 드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 팅커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아까 현주쌤이 말씀해 주신 내용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이랑 이게 영어가 발음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 때문에 저는 이제 팅커링을 팅커캐드도 그렇고 그냥 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니은 받침, 이응이 아니라. 왜냐면 저걸 팅커링이라고 하면 정말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thinking, T-H-I, thinking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냥 팅커링, 그냥 뭐 아이데이션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현재도.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발음 그 영어 철자 그대로 팅커링이라고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영어 스펠링 없이 봤을 때는 당연히 thinking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전히 학술 논문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저희 바꿉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걸 또 표기를 바꾸기가 그래서 팅커링을 썼는데 저도 다은쌤 말씀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가도 될까요, 이제? 네. 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서서 공유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공유를 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리가 되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메이커들과 아니면 시민 메이커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다른 건 다 푸시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제든 재료든 뭐 기한이든 뭐 완성도든 아무것도 저희들이 뭔가를 조금 하세요라고 말을 한 건 없는데 단 하나 이 포트폴리오는 좀 자꾸 권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약간 푸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메이커 운동에서
시작을 되었고 그들의 문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공유이고 이 공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커 교육의 가치도 더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좀 이렇게 장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링크를 갖고 왔는데 뭐가 잘못된지 하이퍼링크가 또 먹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주 것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전환됐죠. 이거 김주현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인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던 부분이어서 제가 허락받지 않고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께서 수업의 아이들 수학여행에서 했던 그 아이들의 활동 기록인데요. 그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기록인데 제가 쭉 보다가 각 이런 단계를 굉장히 성실하게 다 기록을 해놓은 팀이어서 제가 이 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과정에서 사전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인터넷이 안 좋은 거죠? 참 잘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활동 과정들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상 매트를 만드는 팀이었어요. 이 팀은. 그래서 왜 그거를 제작을 결정하게 돼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그리고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고 본인들이 어떻게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실험을 해봤고 이거를 일으키는 구동 장치는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유튜브 촬영한 것까지 이렇게 다 공유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본인들도 굉장히 본인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뿌듯하겠죠. 내가 했던 걸 나중에 돌이켜보면 진짜 내가 이거 했다고 굉장히 뿜뿜하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이걸 만드는 사람이 서치해봤을 때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꼭 이렇게 개개인의 아니면 팀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메이커 활동만을 기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메이커 교육 실전에서 했던 메이커 워크숍 진행했던 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자료인데요.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누구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런 거를 자 심재강님이 기록을 하셨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작업을 한 것들을 기록을 하면 이거 역시도 내가 나중에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또 나에게 어떤 자료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설치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또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또 되기도 합니다. 여기 재강님 저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공개했어요. 이걸. 네. 이분이 벌써 제가 재강님 이름 두 번이나 이렇게 또 언급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쵸?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불러드렸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는 게 잠시만요.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아요. 또 되게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굉장히 뿌듯한 또 결과물이고 나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메이커 정신을 함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메이커 정신은 뭐냐? 이런 가치들을 체득할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저희는 메이커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좀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거는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만든 메이커 교육 선언문이죠.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메이커 교육에서 정신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다. 19가지를 이렇게 리스트업 했고 그걸 카테고라이즈해서 3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만들자.
즐기고 남기자, 배워서 남주자. 이건데요. 이것도 시민 메이크업 가이드북에 보면 6, 7페이지에 굉장히 예쁜 그림과 함께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그 의미를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이크업 교육은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떠올리면 누가 있나요?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죠. 교육, 항상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교육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이 본 나로부터 학습자가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그런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배워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능동적 학습자가 첫 번째 구성, 말이 되게 꼬이네요. 그 참여자의 한 축으로 능동적 학습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 갈 때 그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한 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동적 학습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능동적인 학습자들이 하길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만들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뭘 만들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프로젝트고 내 메이킹이니까, 이거를 남한테 의지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인터넷 너무 서칭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무엇을 만드는가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거창한 뭔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또 다은쌤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이크업 페어 영상들을 보면 뭐 거대하죠. 막 불 뿜는 문어 이런 것도 막 있고 이만한 뭐 용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면 그런 걸 보고 나면 너무 멋있는데 부담도 사실 생기긴 해요. 저런 걸 만들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내가 만들 수 있는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내가 접근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중심은 납니다. 내가 학습자는 내 프로젝트고 내 메이킹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중심에 두는 것. 그 뒤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난이도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창한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게 막 메이크업 교육 자체가 창의성, 막 독특해야 되고 좀 더 엉뚱하고 기발해야지만 좋은 메이킹일 것 같고 이런 또 고정관념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걸 만들면 왠지 이거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도 사실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완전 독창적인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그걸 준비해 놓은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남이 만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좀 허물고 메이킹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뒤에서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좋은 리더분들께서 다 이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학습자가 조금 더 내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창함을 내려놔라.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재료도 구하기 힘들고 비쌀 것 같고 이런 거 말고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 요즘에는 너무 공유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자기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가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할 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메이크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을 장소에서 한다면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메이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집과 크기는 집, 그다음 메이크업 스페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단점들도 비교해 보면서 어디서 할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예산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무작정 내가 비싼 것만 다 해서 내가 지금 예산은 3만 원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장바구니 담아놨더니 10만 원이더라. 이러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좀 고려를 해서 자신이 만들 재료 같은 것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공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핑거 조인트 미송이랑 애쉬 원목은 당연히 가격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예산도 조금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 제작할 때는 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거창함을 좀 내려놓고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좀 저렴하고 특별한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구입해 보는 걸 추천한다. 이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공을 한다고 치고 내가 어떤 목과 어떤 망치를 사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내 프로젝트에 더 적합한 것이 공구상에 가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저렴하고 나한테 더 적합한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나가서 구입해 보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공구 마찬가지도 이게 가위류인데도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공구를 써야 될지도 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정확한 방법들 이런 거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나 장비들은 어디서 이렇게 쉐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전 구글이랑 이런 거 다 작업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이걸 좀 약간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면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더 고려해야 되고 특히나 영메이커들과 할 때는 정말 정말 더 왜냐면 아차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다. 또 왕왕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할 때 본인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자기가 만드는 그 작품 있죠. 그거를 중간중간 과정에 어디다 보관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라.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움을 내가 혼자 문제가 봉착을 했을 때 혼자서 끙끙거리고만 있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도 받아라. 오프라인 근처에 있는 뭐 제작 공방이라든지 메이커스페이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요즘 온라인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메이킹에 달려들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할 때도 저희끼리 이거 작성하면서도 되게 썰이 많았었던 부분이 이메일 보내기 뭐 이런 거 게시판에 질문 올리기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무슨 보따리 맡겨놓은 것 마냥 알려주시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왕이면 좀 예의를 갖추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고 글로써 소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게 접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록이죠. 기록은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귀찮습니다, 사실은. 이거 메이킹 끝나고 집에 와서 막 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막 하기 싫고. 사진 찍어도 정리도 해야 되고, 동영상 찍었던 것도 정리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귀찮은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아서서 보면 나중에 두고 보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고 이 성찰을 위해, 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기록들도 저희는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학습자라면 이러이러한 마인드셋을 가진다라고 저희가 그 시민 메이크업 가이드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메이커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장밋빛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메이크업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메이커 교육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학습자들이 이렇게 마인드셋을 가지고 즐겁게,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들만, 자, 너희 스스로 뭐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메이커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또 긍정적이라고 또 이렇게 앞에 있죠. 이 부분도 왜 이렇게 긍정적을 강조했는지도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조력자는 누구냐? 처음에 제가 이제 교육은 원래는 두 주축이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근데 교수자가 빠졌죠. 그래서 학습자에게 이렇게 긍정적 조력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조력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긍정적 조력자는 이 능동적 학습자가 스스로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긍정적 조력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사용하면 좋은 언어와 행동을 하고 이들에게 자주 칭찬하고 동기부여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가이드북을 지금 다은 선생님께서 주소도 올려주셨으니까 같이 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렇게 아이들을 상기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참 이것도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학습자에게 다가게 왜 만들어요? 이거랑 왜 만들어요? 라는 거는 다르게,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또 할 때도 좀 더 긍정적이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질문을 하는 건 그들의 학습자를 취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막혀서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뭔가 해안을 얻을 수 있게 학습자가 아하 포인트가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때 이 패실리테이터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게 그때 그런 고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메이커 교육의 현장을 간다고 하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영메이커들한테는 선생님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시민 메이커들한테도 뭔가 이 분야에서 먼저 경험이 있는 더 뭔가 유능하고 전문적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둥둥하게 저희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미 위치가 갖고 있는 저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앞에 그런 질문이라던가 그 학습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학습자들한테는 정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력자가 뭔가를 제안하거나 아이디어를 주는 것보다는 다른 학습자들과 정말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학습자들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들만의 무대를 자꾸 펼쳐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왜 긍정적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좀 기간을 두고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그 학습자들과 좀 친해지게 되죠. 그래서 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영메이커들 대상으로 범할 수 있는 실수인 것 같은데요. 무례한 아니면 해서는 안 돼, 선을 넘는 그런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라든지 영메이커들한테 성적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아니고 학습자들에게 하지 마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답답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공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 망치로 잡고 뭐 박으면 될 것을 그것도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되게 답답할 거잖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을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그 방법을 보여준다거나 직접 해주거나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건 학습자가 해가는 그들 스스로의 그들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 자료를 아니면 함께 찾아본다거나 그다음에 학습자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조력자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고. 예전에 박주현님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력자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인내심.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기다려야 됩니다. 막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기다려주고 평가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대신에 많이 해줘야 될 거는 응원하는 거, 지지해주는 거, 막 박수 쳐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력자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은 뭐냐. 당연히 이 조력자라는 역할을 하려면 저는 메이커 교육에 갖고 있는 가치는 인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조력자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꾸 교수자가 되려고 하겠죠. 죄송해요. 자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메이커 정신을 함양해가는 그 메이커 교육 가치를 그들이 그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서 푸시보다는 풀을 하고 독려하고 여기서 지금 소통과 협력, 기록과 공유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도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 조력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셋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으로는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혼자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어린이집 교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메이커 교육을 했었어요. 되게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게 이게 들어온다고 싶을 그런 거였는데 특히나 저는 전공이 유아 쪽입니다. 여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생소한 분야예요. 근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가 왔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와, 드디어 우리 쪽에서도 뭔가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새로웠는데 그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했었고 특히나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다 하원 시켜놓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간식 먹고 좀 쉴 수 있는 타이밍에 교사교육으로 이런 프로그램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거든요. 정말 쉬고 싶지. 정말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와요. 그런데 이걸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밝아져요. 그리고 첫째 날 나고 둘째 날 올 때 흥분돼서 와요. 도대체 뭐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지? 물론 영메이커 아이들도 그렇게 즐거워하긴 했었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찌들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메이킹 과정에서 하는 거는 좀 저는 생산적인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해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이킹을 매력적이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정말 인파워먼트의 최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권한을 학습자에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없이. 그래서 답이 없고 어떤 타인이 정해준 조건도 없고 그다음에 최종 완성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잠정적으로 학습자가 동의한 그 완성 중인 그런 모습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없이 자유로움을 느껴서 또 이렇게 메이킹에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온라인에서 가는 가상이나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움직여 보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어요. 특히나 정말 아이들은 더 하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구상해본 무엇을 현실에서 직접 표현을 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표현이 이 마지막에 있는 삶, 알면 곧 삶이고 삶은 곧 합니다, 행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해갈 수 있는 장이 메이커 교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자이던 타이던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의 내용이라서 그냥 제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내용도 좋고 아니면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도 좋고 뭔가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좋고 뭐 경험담도 좋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고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